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 삼성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종영입니다. 사실, 네, 행복하게도 몇 차례 이 비욘디 채널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몇 번 강의도 했었고 또 여러 애청자분들 만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혼자 또 제가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를 좀 고민을 하다가, 네, 무엇이 인제 쪼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뭐 예를 들면 병원에 찾아갈 때 언제 찾아가야 되고, 병원에 가면 어떻게 인제 의료진을 만날 것이고, 또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실제로 이미 인제 질문을 주신 우리 작은 아빠님처럼 저렇게 좀 고민이 되거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네, 궁금하시면, 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비용도 비싼데 이 비욘디 채널은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많은 질문 주시면 제가 방송 중간 또는 방송 말미에 가급적이면 많은 질문을 저의 짧은 식견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내용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이 조금, 네,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는 주로 이제 혈관병을 주로 치료하는 사람이다 보니 제 외래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 실제로 저랑 시술하러 만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한테 오실 때 이런 표현을 하고 오십니다. "오, 제가 가슴이 아파서 왔어요."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가슴이 아픈 이유가 뭘까? 그리고 언제, 왜 이게 정말 심장병일까?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면 조금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오, 이게 마음의 준비 또는 이렇게 약간 긴장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고요. 뒤에 지금 작은 아빠님께서도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 나중에 제 강의 중에 답변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슴이 아파요."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가슴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목 밑에서부터 여기 명치 끝까지 전체를 우리가 가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아프다."라고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손의 위치가 어디 쪽에 있죠? 네, 가운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왼쪽에 이렇게 요런 표정으로 짚고 있고 요런 위치를 잡고 있고, 또 하나 넓기를 잘 보시면 손가락이 아니고 손바닥 넓기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얼굴 표정을 보시면 꽤나 아파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 이 정도 넓이라면, 그리고 이런 표정이라면 이게 심장병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계시죠. 오늘도 제 외래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가슴이 아파요."라고 오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여쭤보죠. "뭐 할 때 아프세요? 언제부터?" 여쭤보면 30년 전부터 아팠고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만 아프고, 또 놀러 가거나 어디 여행 가면 또 멀쩡하고, 남편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시댁 제사만 와도 짜증 나고 화가 난다, 뭐 등등등,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특정 환경에서 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제 어떤 증상이 생기는 것을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화병이라고 하죠. 불화자를 그어서 화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심장병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가슴 통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불편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실 때는 제가 외래에서 제 환자분들한테도 여쭤보는 순서입니다. "자, 언제부터 아팠어요?"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2달 전부터 아팠어요." 그러면 "아픈 게 어떻게 아파요?"라고 하면 "우리하게 아프다. 콕콕 쑤시듯이 아프다. 얻어맞은 듯이 아프다. 어떻게 아프다." 꼭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한 번 아프면 그 아픈 증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뭐 2 분, 3 분, 몇 초 또는 몇 시간 또는 며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심장병은 통상적으로 30 분을 잘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인제 가슴 중에 뭐 오목가슴이냐 윗가슴이냐 우측이냐 등등등 해서 어딘지를 위치를 꼭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럼 뭘 할 때 아프냐? 그다음에 뭘 하면 좋아지느냐? 이것도 꼭 말씀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심장병 환자분들은 움직일 때 아픈데 쉬면 좋아지더라, 이러면 이제 딱 전형적인 증상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화병처럼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해지는데 기분 좋으면 좋아져. 그죠? 이런 증상을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가슴이 아플 때 턱이나 팔로 방사돼서 아픈지, 즉 아픈 부위가 가슴만 아픈 건지 아니면 다른 쪽도 같이 아픈지를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가슴이 아프면서 식은땀이 나요. 가슴이 아프면서 어지러워요. 가슴이 아프면서 숨 차요. 가슴이 아프면서 기침이 나요. 등등등 동반되는 증상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가 어디 아프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프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아프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8가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가슴에 어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아지고 어디까지 아프고, 그 다음에 아플 때는 어떤 증상이 동반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아프냐,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래야만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의료진과 눈 마주침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의료진이 필요 없는 검사도 줄일 수 있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꼭 가지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슴이 아플 때 위치인 것 같습니다. 심장은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 젖가슴 부위에 있기 때문에 주로 심장 때문에 통증이 오면 이 부위가 아프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 특히 여성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심장이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명치가 아플 수도 있고요. 간혹은 심장의 위치 자체가 조금 위쪽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가슴이 윗가슴이 아프면서 턱까지 아플 수 있고, 또 간혹 심장이 약간 왼쪽으로 돌아 있거나 또는 이 상체 자체가 좀 왜소한 분들은 팔의 겨드랑이 안쪽까지 이렇게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그림의 빨간색처럼 가슴부터 위턱, 그 다음에 아래 명치, 겨드랑이까지 아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조이킴님께서 주신 질문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가끔씩 이제 가슴 가운데가 심하게 쪼여오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플 때가 있어요라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고 그러지요라고 하셨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8가지 상황 중에 보면 가슴이 가운데가 쪼여오는데 숨쉬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고 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좋아지니까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조이 김님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하실 때 심하게 쪼이느냐입니다. 즉 가만히 있는데 심하게 쪼이는데 그냥 저절로 좋아지면 이거는 대부분 심장병의 가능성보다는 스트레스나 또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장기 이상일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에 심장병 때문에 아프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저때 또는 활동할 때 아프기 때문에 조이 김님은 당장 저렇게 통증이 있을 때 일어나서 한번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나이나 여러 가지 병력들을 봐서 필요하다면 심장 검사까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제 강의로 넘어와서 위치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심장병의 특징은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주로 가슴이 묵직하게 아픕니다. 쥐어짜듯이 아프고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협심증 환자분들은 대략 한 5분 내외 정도 아픕니다. 움직일 때만 아프기 때문에 5분 내외 정도 아프고요. 보통 급성 심근경색증은 30분 이상 아프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많이 미친 듯이 아프기 때문에요. 심장 때문에 아픈 경우는 30분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 만약에 30분을 넘어갔는데 내가 멀쩡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심장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형적인 심장 통증은 표정을 보시면 굉장히 아파 보입니다. 식은땀도 납니다. 그리고 왼쪽 젖가슴 부위를 이렇게 부여잡고 있죠. 그리고 이분들은 통상적으로 말씀드렸지만 30분을 잘 넘어가지 않고요.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정말 너무 아프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분들이 못 견디셔서 응급실에 가실 정도이기 때문에 30분을 넘겼는데 비교적 멀쩡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심장 이상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장 때문에 아플 때는 저렇게 꽤나 심각하게 아픕니다. 정말로 아프기 때문에. 왜냐하면 심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요. 꽤나 심각하게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플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는
고춧가루를 뿌렸다 또는 코끼리가 누른다 그리고 빨래를 쥐어짠다라고 해서 비교적 이 심장 있는 가슴 부위가 전체적으로 좀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통증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 2분에서 한 5분 이상이게 되고 30분 이상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은 특히 여성분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진통제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또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 드시는 분들은 아프다는 통증보다는 저렇게 헛구역질이 난다거나 어지럽다거나 심하면 막 열이 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증상만으로 사실은 좀 설명이 어렵지만 제가 늘 강조드리는 첫 번째의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런 증상들이 갑자기 생겼는데 꽤나 심각하게 힘들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119를 부르시거나 또는 본인이 원하셔서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갑자기 느닷없이 심하게 나온다 이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빨리 가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들어온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면 박희진님께서 주셨는데요. 네, 박희진님 질문 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협심증 의증인데, 네. 보시면 협심증 의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협심증 의증이란 말은 가슴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협심증이 의심이 되는 증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과 턱, 팔, 방사통이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통증이죠. 그리고 니트로글리세린을 넣으면 몇 분 만에 좋아지는데 이게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있다고 하시고요. 자, 심장 CT를 봐도 정상이라고 하시죠. 자, 이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혼동이 되는 케이스인데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증상은 굉장히 전형적인데 일단 빈도가 너무 드뭅니다. 심장은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저런 증상이 며칠에 한 번, 최소 일주일에 2-3번 나와야 이게 협심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년에 2-3번인 경우 같으면 사실은 협심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심장 조용 CT를 이용해서 벌써 혈관을 보셨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더 이상 할 검사는 없고요. 열심히 운동하시면 돼요. 운동하시면서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서 운동하는데 통증이 없으면 협심증이 아니고요. 운동하는데 간혹 협심증에 통증이 생긴다라고 한다 그러면 비록 혈관은 정상이라 하더라도 협심증 약을 드시면서 경과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빈도가 네, 전형적인 협심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또 주신 여름님 우리 답변 한번 가볼까요? 네, 여름님 주셨는데요. 네. 이게 이제 약간 심장이 약하다 이런 용어를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듣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배우는 의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심장이 약하다고 들으셨다고 하시는데 심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빠가 심장병 수술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약한 것도 가족 연관성이 있나요? 하셨는데요. 사실은 오빠분이 이제 어떤 심장병으로 어떤 수술을 받다가 돌아가시는지 몇 살에 돌아가시는지 아주 궁금하긴 한데 대부분의 심장이 약하다는 표현보다는요. 유전적인 병이 있는 심장병들이 있습니다. 뭐 심장벽이 좀 두껍거나 또는 가족력들 때문에 심장 혈관에 기름기가 많이 껴서 오는 뭐 가족형 고콜레스테롤 같은 이런 병들은 심장이 약하다는 용어보다는 심장의 구조나 기능 자체가 굉장히 좀 취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병이 빨리 발견해서 또 치료를 하다 보면 중증도가 심해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님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죠. 첫 번째,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서 위험 인자 관리, 그다음에 심장 상태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본인의 심장 상태를 튼튼하게 만드시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의사가 약 먹으라고 한다 그러면 네, 고민하지 마시고 약 꼭 드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 분만 더 하고 또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강의로 넘어갈게요. 엔젤님이 또 질문 주셨어요. 네, 아이디가 너무 예쁜데요, 엔젤님. 심장은 나이가 들면 근육이 두꺼워진다던데 맥박수가 감소하는 것도 근육이 두꺼워서인가요? 하셨는데요. 아, 정말 너무 멋진 질문이세요. 자, 나이가 들면 근육이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근육이 좀 뻣뻣해집니다. 뻣뻣해지게 되고 뻣뻣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장이 짜는 힘이 좀 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심장 때문에 숨도 많이 차고 또 생각보다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맥박수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에서 맥박을 만드는 전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동방결절, 방실결절, 전기줄이 있는데 쿵짝, 쿵짝 심장이 이렇게 뛰게 하는데요. 이게 나이가 들면 기능이 떨어져서 맥박수가 느려져요. 그래서 안 그래도 심장 근육도 뻣뻣해졌는데 맥박수도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심장 때문에 숨이 더 많이 차게 되는데요. 지금 엔젤님 주신 저 케이스는 심장이 나이가 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심장이 좀 커지면서 두꺼워져요. 그래, 소위 말해서 아주 힘 좋은 심장이 되게 되죠. 그러면 약한 심장이 10번 일을 해야 되는 거를 희고 힘 좋고 큰 심장은 6, 7번만 일을 해도 되기 때문에 맥박이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심장은 두꺼워지고 맥박이 감소하는데 그거는 좋은 것.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맥박 감소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은 아빠님 첫 번째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제가 뒤에 강의하고 답변 말씀드리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디님, 네, 작은 아빠님 질문 올려주시면요. 네. 자, 70세 된 아버님 심장 조용 CT 검사를 했더니만, 네, 우관상동맥에, 네, 심각한 협착을 동반한 석회화되지 않은 플라크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25% 미만, 그 다음에 좌전 하행제 20에서 40%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기 판독은 중증 관상 동맥 질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뒤에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혈관병은요, 기본적으로 50% 이상의 협착이라고 하는 것을 병이 있다 없다의 기준으로 판명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심장 CT 조용 CT 판독지 안에서 50% 이상의 중증 관상 동맥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중증인데 지금 작은 아빠님이 주신 정보를 보면 심각한 협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 표현 때문에 중증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50% 이상일 것 같아요. 그러면 50% 이상이면 저희가 조영술이라고 하는 시술을 시행해서 실제로 많이 좁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표준 치료는 스텐트를 넣어서 넓혀주는 것인데 최근에는 풍선도 이렇게 넓혀줄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만약에 정말로 중증의 관상동맥 질환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50% 이상 협착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까운 병의원 가셔서 심장내과 방문하셔가지고 관상동맥 조영술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또 강의하고 또 질문 주신 분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강의 중간중간에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 강의로 돌아와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장병은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하게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은 비특이한 증상으로도 많이 나온다. 특히 누가 당뇨병이 있거나 나이 드신 여성 어머님들이 많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협심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운동할 때만 아픕니다. 대부분 한 2분에서 5분 정도 아프게 되고요. 쉬면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아주 비교적 전형적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제 외래에서 환자분이 오셨는데 가슴이 아프다고 오셔가지고 뭐 할 때 아파요? 움직일 때 아파요. 그럼 얼마나 아파요? 한 2, 3분 아픈 것 같아요? 뭐 하면 좋아져? 쉬면 좋아져. 그러면 이건 말만 들어봐도 바로 협심증이죠. 그러면 전형적 협심증. 그러면 바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또는 다른 심장 질환일 때 가슴이 아픈 것만 나오진 않습니다. 보시면 숨이 찬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하면 실신까지도 하게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슴이 아프지 않고 턱이나 팔이나 명치가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증상 자체가 조금 비특이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움직일 때 아프거나 숨차거나 뭐 어디가 아프거나 어지럽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심장병, 협심증일 가능성이 꽤 높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외래에 이제 가슴이 아프다라고 진료를 보시러 오셨잖아요. 사실은 그분들 중에 진짜 심장병일 가능성은 열에 한 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다 다른 원인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굳이 병원에 안 와도 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죠. 50%가 소화기 질환, 즉 위나 식도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근육이나 갈비뼈에 관절염으로 아픈 분들이 있고 또 폐 때문에 기침을 많이 하거나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기흉, 폐암 때문에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심장 때문에 아픈 경우는 열에 한 명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심장이 어디 있다고요? 왼쪽 젖가슴 위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가운데가 주로 아프다, 이거는 주로 위나 식도의 증상일 가능성이 많고요.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 아프다, 너무 아래 아프다, 너무 위가 아프다 이러면은 근육이나 연골 때문에 아플 가능성이 많고요. 폐 때문에 아픈 경우는 주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즉 숨을 들이쉬거나 내쉴 때 아프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위를 특정을 하지 못하고요. 전체적으로 아프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피부절을 따라서 신경절을 따라서 수포 같은 피부 병변이 생기기 때문에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심장은 좌측이나 가운데이고요. 폐는 좌우가 다 가능하고 주로 식도나 위는 주로 가운데가 아프다. 근골격계는 좌우가 다 아픈데 범위가 손가락으로 콕콕콕콕 찝을 정도로 범위가 좁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가슴이 아픈 원인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심장병 때문에 아픈 경우도 있지만 열받았을 때 또는 공황장애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위나 식도 때문에 또는 폐질환, 뭐 기침 많이 한다 또는 뭐 가래가 낀다 이런 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쪽에 근육통이나 관절염 때문에도 아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원인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제 외래에서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랑 게임하시는 느낌이 나요. 왜냐하면 주고받고 하다 보면 아, 이 병이 대강 뭘까라고 하는 걸 이렇게 추정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재밌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실 때 내가 언제부터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어떤 증상이 동반되고 뭘 할 때 좋아지고 뭘 할 때 더 나빠지고 또는 동반되는 증상이 무엇이다 등등등에 대한 정보를 본인이 외래진료 의사 얼굴 만나기 전에요. 미리 이렇게 정리하셔서 딱 들어오시면 조금 더 시간을 아끼셔서 필요 없는 검사를 줄이고 필요한 검사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슴이라고 오늘 주제니까 가슴의 해부학적 구조를 잘 보시면 갈비뼈가 있죠. 근데 갈비뼈는 다 뼈가 아니에요. 뼈는 이 뒤쪽에 있고요. 이 앞쪽은 다 물렁뼈예요. 물렁뼈. 물렁뼈면 우리가 무릎이나 허리처럼 물렁뼈가 있으면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관절염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여기에 다 근육이 있죠. 근육이 있으니까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바로 근육의 염자라 그러죠. 근육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근육이나 뼈를 걷어내면 바로 안에 양쪽에 폐가 있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심장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안쪽에 뭐가 있느냐? 간이 아래쪽에 있고요. 위가 있고요. 식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면 껍데기부터 시작해서 심장, 폐, 가장 안쪽으로는 간, 위, 식도, 췌장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 어딘가에도 문제가 생기면 네, 가슴이 아플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이 굉장히 많다. 심장 때문에 실제로 아픈 경우는 약 10% 정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질환을 하나하나씩 콕콕 집으면서 제가 어떤 게 대표적인 증상을 말씀드릴게요. 자, 가슴이 아파요라고 제 외래 오셨는데 어디가 아파요? 찝어보라 그러면 심장은 보통 이렇게 아프다고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아파요. 그리고 눌러보면 아파요. 이렇게 이러면 대부분 뭐다? 네, 근육통이나 관절염이에요. 이런 경우는 병원에 안 오셔도 되고요. 그냥 가만히 쉬시거나 소염 진통제 또는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 드시면 금방 좋아질 수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나아요. 왜냐하면 이 관절은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대략 한 2주에서 4주 정도 걸려야만 좋아지기 때문에 성질 급한 운나라 환자분들 병원부터 오시잖아요. 2, 4주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근육통, 늦간 근육통. 우리 소고기나 여러 가지 돼지고기 먹을 때 갈비살 좋아하잖아요. 사람도 갈비살이 있어요. 이 갈비살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근육통이나 늦간 신경통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아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세를 틀면 아파요. 특히 우리 자다가 주무시다가 자세를 틀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많이 오시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뭐다? 근육통이에요. 갈비살의 근육통 아시겠죠? 그래서 숨을 들이쉬거나 기침하거나 자세에 따라서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근육통일 가능성이 많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감기 걸려서 막 기침 한 며칠 하고 난 다음에도 아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막 한 번 아프면 짜릿짜릿하고요. 여기 아프면서 등까지 아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등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세에 따라서 통증이 생겼다 말았다 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보이면 이게 근육통이거나 관절염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많은 원인이 바로
가슴 통증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위가 여기 있고 식도가 요렇게 타고 올라오죠. 자, 여기 있던 위에 내용물이 쭉 이렇게 타고 올라오면 정중앙이 아프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분들은 정중앙이 아프다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아프다고 하느냐? 위산이 올라오면 속이 쓰리잖아. 그죠? 막 불타듯이 속이 쓰리듯이 아파요라고 하는 것도 언제 아파요? 주로 네, 밥을 많이 먹었을 때나 또는 밥을 전혀 먹지 않았는 새벽에 주로 아파요. 움직인다고 이게 더 아플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류성 식도염은 운동과는 관련이 없고 주로 음식과 연관이 있고 공복에 심하고 타듯이 아프고 이렇게 가운데로 아프고 또 하나 대부분 이 통증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2~3시간 동안. 왜냐하면 공복에서 계속 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래 아프다는 거.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고 심한 분들은 목소리가 막 변해요. 왜냐하면 위산이 올라와서 성대를 막 자극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쉬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게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아플 수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위궤양도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위궤양은 위가 여기 명치 끝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환자분들 중에 심장의 위치가 조금 아래로 내려온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증상도 비슷해요. 막 위궤양 생각하면 어떤 증상이 생기죠? 막 쓰리고 쥐어짜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아픈데 가장 큰 차이점은 아픈 증상이 오래 가는 거. 30분 이상 간다는 거. 두 번째는 밥을 먹거나 밥을 먹지 않았는데 밥과 연관성이 꽤 많아요. 밥을 먹으면 안 아픈 사람이 있고 반대로 밥을 먹으면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음식 섭취와 연관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담낭염, 요즘 담석 엄청 많죠. 우리나라 분들이 이 치즈나 고기 많이 드시면서 요즘 담낭 쓸개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쓸개는 어디 있느냐? 오른쪽 갈비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간혹은 환자분들 여기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아프냐? 여기만 아픈 게 아니고요. 바로 연관통이나 방사통이라고 해서 옆으로 이렇게 와서 심하면 가슴까지 아픈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담낭염이나 담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음식 섭취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간혹은 특히 어떤 음식이냐 기름기가 많은 음식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건강검진에서 담석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이게 담석 때문에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담석 때문에 담낭염이 생기면 많이 아픕니다. 정말 많이 아프고요. 또 하나 열이 막 나요. 저게 쓸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막 열이 나기 때문에 열이 나면 뭔가 조금 염증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주 드물게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췌장염이나 여러 가지 십이지장 궤양 때문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질환으로 넘어와 보면 엑스레이를 보시면 왼쪽은 이게 정상인데 왼쪽은 보면 이쪽에 검은색 폐가 잘 안 보이죠. 저기에 바로 뭐가 있느냐 하면 물이 찬 거예요. 저게 바로 흉수라고 능막염이 되게 되면 가슴이 아픈데 능막염은 말씀드렸지만 폐의 앞과 뒤가 다 아프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숨을 들이쉬면 더 아파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통증이 더 심하다 심하지 않다를 가지고 이게 능막염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간혹은 기침을 많이 하시는 경우 또는 폐렴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숨을 들이쉴 때 가슴이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폐 때문에 아플 수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담배 태우시거나 간혹 군대 가 있는 아들들 자제분들이 갑자기 연락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열심히 뭐 훈련 받거나 또는 뭐 축구 같은 거 하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숨이 찹니다. 숨이 차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기흉. 안에 있는 폐포가 터지면서요. 갑자기 폐가 바람이 세기 때문에 이 폐를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숨이 차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폐의 기흉 같은 경우는 숨찬 증상이 먼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프게 하는 병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이 사실은 정확하게 심장 위치 이렇게 갈비뼈를 따라서 많이 생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렇게 포진이 나오기 전에 가슴이 막 아프고 막 열나고 막 이래서 막 병원에 오시거든요. 오시면 검사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병원 다 이제 검사하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막 수포가 잡히면서 이제 저렇게 막 대상포진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런 경우는 이제 대상포진이 사실은 피부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본인이 가슴 아픈 부위를 이렇게 옷을 올리셔가지고 뭐 목욕탕이나 또는
욕실에서 본인의 이렇게 피부 병변을 보시는 것도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대상포진을 알았던 분들은 비록 지금은 피부 병변이 없다 하더라도 대상포진의 바이러스가 계속 이제 재발하면서 여기가 계속 또 가슴이 아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상포진의 병력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 가급적이면 50세 이상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여러 가지 고위험 환자분들은 요즘 대상포진 그 접종 백신이 굉장히 좋은 게 나왔거든요. 그걸 맞으시면 저런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 가장 많은 것이 바로 화병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요즘 젊은 우리 남성 여성분들, 그리고 심지어 학생들, 중학교 학생이 중간고사 이틀 전에 제 외래를 찾아옵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그럼 제가 앉아서 그 친구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네, 왜 아픈지 뻔히 보이죠. 또 하나, 어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네, 남편 멱살을 끌고 병원에 달려옵니다. 왜? 내 가슴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어제 저 인간이랑 부부싸움 했다니면 가슴이 아프다. 검사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오는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네, 바로 네, 화병인 거죠. 그리고 성격이 급하신 분들, 소리 지르신 분, 이런 분들이 이제 화병 때문에 가슴이 아플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본인이 잘 아시죠.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런 통증이 온다. 그리고 대부분은 가슴만 아픈 게 아니고 다른 증상이 같이 동반되죠. 막 팔다리 저리다, 막 숨도 못 쉬겠다, 그 다음에 막 어지럽다, 머리가 빠진다, 막 잠도 못 자겠다 등등등등의, 그죠? 이런 증상이 많이 동반되는 경우는 이게 주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경우도 꽤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부부싸움 하시고 우리 TV 드라마 보시면 어떤 뭐 주인공들 또는 주인공 옆에 있는 어머님 아드님들이 갑자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뒷목 잡다가 가슴 부여잡고 넘어가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말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 근육이 갑자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저렇게 이제 심하면은 급성심근경색처럼 병이 생기고 심하면 급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희가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좋고요. 어떤 경우에 주로 있느냐, 부부 네 분이 계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남아 계신 배우자분이 그분의 장례식장에서 많이 막 슬퍼하시고 애도하시다가 그러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이제 부도 갑자기 맞았을 때도 그런 분들이 있고, 갯돈 이제 사기당했을 때도 그런 분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극심한 스트레스는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심장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박이 불규칙한 부정맥, 맥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가슴이 두근거린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이게 맥박이 너무 빨라지는 경우는요,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맥이 느려질 때도 심장이 천천히 뛰면서 가슴이 아프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맥이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뛸 때도 불규칙한 맥박에서 덜커덩하면서 가슴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스마트워치나 여러 가지 기구 또는 본인이 이렇게 맥을 잡아 보셔도 되겠죠. 맥박이 불규칙하면서 통증이 있으면 이게 부정맥 때문에 올 수도 있는 가슴 통증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해부학적 구조에서 보여드린 대동맥이라 그래서 우리 심장에서 나온 혈관이 등뼈 앞을 통해 가지고 다리로 내려간 굵은 혈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동맥인데, 여기가 담배를 하시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연세가 많거나 유전적으로 여기에 약하신 분들이 저희가 찢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찢어지는 분들은 저희가 박리라고 하는데 진짜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이분들은 주로 가슴이 아프다는 표현보다는 등이 칼로 맞듯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가슴 통증을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장의 판막이 연세가 드시면서 문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심장에 있던 피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숨이 차면서 가슴이 아플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간단한 검사로 진단이 되고, 최근에는 수술 안에 시술로도 치료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판막 때문에도 가슴이 아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혈관병은 50% 이상 좁아져야만 가슴 통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50% 미만에서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50% 이상에서 가슴 통증을 만들 수 있다. 주로 움직일 때. 그러나 50%가 되지 않음에도 가슴 통증 만들 수 있는 병이 바로 돌연변이 협심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주로 술을 먹거나 스트레스 시에 저렇게 아플 수 있다. 그래서 술 먹을 때마다 아프다, 열받을 때마다 아프다라고 하면
혈관이 좁아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심장병은 움직일 때 심해집니다. 움직일 때 가슴이 아픈데 움직일수록 더 많이 아파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다시 이제 또 질문 주신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님 거부터, 포프로님 거부터 해볼까요? 네. PD님. 네. 주무실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힘들 때 부정맥 증상, 두근거림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무슨 과 무슨 병원에 가야 하나요? 말씀 주셨습니다. 힘드실 건데요. 첫 번째로는 두근거림이 있기 때문에 먼저 순환기내과, 심장내과, 부정맥 전공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가시면 심전도, 심장 초음파, 그다음에 요즘은 오랫동안 하는 부정맥 검사해서 정말로 부정맥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심장내과 부정맥 파트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또 엔젤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요. 네, 심부전이 있으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요? 심한 운동은 못한다 해서요. 있으면 온몸이 붓는다는데 왜 그런가요? 음식도 소량씩 먹으라고 하는데 완치가 안 되나요? 평생 약 먹어야 되나요? 엔젤님, 제가 사실은 이 비욘드 채널에서 운동 관련돼서 한 3번 정도 이미 전에 그 라이브도 했고 또 강의를 했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장이 피를 펌핑을 해야 되는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를 못 돌리겠죠. 그러면 이게 심부전입니다. 피가 못 돌기 때문에 숨이 차면서 몸이 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약은 평생 드셔야 되고요. 운동은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심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심장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부전이 심한 초기에는 심한 운동을 못하게 하는데 처음에는 운동을 저강도 약하게 하시고 이제 조금 적응이 되시면 중강도, 나중에 완전히 적응이 되시면 고강도 운동 하셔도 돼요. 운동 절대로 하셔야 되는 게 심부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본인 몸에 맞게끔 서서히 운동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심부전의 종류에 따라서 완치가 가능한 심부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약 드시면서 관리 잘 하시면 충분히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질문은 이제 아크로님이 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약간 숨을 들이킬 시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하셨죠. 아픈 것 같지 않고 안개 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주로 호흡기 증상 또는 스트레스 연관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시면 이 폐가 확장이 되면서 산소가 이 폐 밑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요. 폐가 나쁘거나 또는 여기 운동이 잘 안 돼서 폐활량 자체가 좀 떨어져 있거나 또는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이 산소가 쉽게 말씀드리면 깊게 들어가서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폐활량을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느끼는 거라서요. 사실 이 경우는 아크로님은 제가 추천드리면 숨 차실 만큼 운동을 해보시면 좋아요. 운동해 보시면 실제 운동할 때 처음에는 좀 힘드시는데요. 운동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폐활량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렇게 안개 낀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이 쉽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본인을 현재 힘들게 하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같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걸 잘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고 잘 이렇게 다독이면서 지내보시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볼까요? doing something님. 오우, 네, 아이디가 진짜 멋있으시네요. 아버님께서 제 진료를 받고 계시는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스탠트 받으셨고요. 유산소 할 때 심박수는 높게 측정되는데 실제 그 정도로 힘들지는 않거든요 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주 4, 5회 주기적으로 근력과 유산을 하고 있어요 하셨어요. 자,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데요. 심박수가 높게 가도 힘들지 않잖아요. 이거는 운동 능력이 너무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운동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심박수를 가지고 운동을 우리가 권고하는 거는 심장병 환자들의 초기 때 안전하게 운동하시라고 할 때 심박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잘 지내신다 또는 지금 현재 심장병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심박수에 상관없이 열심히 운동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씩 3회, 근력 운동은 최소 일주일에
30분 이상이 2번이기 때문에 지금 주 4, 5회에 주기적으로 근력과 순종하신다고 하신다 그러면 아마 최고의 doing something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고. 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오영도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네. 심장 건강 체크를 위해서 건강검진 받을 때 어느 검사하면 도움이 될까요?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장 건강 체크는요, 특히 심근경색증 같은 혈전병은 어떤 검사를 해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혈전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위험 인자 정도는 우리가 평가 또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하셔서 혈당,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혈압과 맥박 체크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기본적으로 심전도, 그리고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심장 초음파 정도 해보시면 좋고요. 만약에 40대, 50대를 넘어가시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또는 가족력 중에 위험 인자가 한두 개라도 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관상동맥 석회화 CT라든가 관상동맥 조형 CT, 그런 CT 검사가 좀 부담이 되시면 운동 부하 검사 같은 검사를 해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심장의 건강검진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기본적인 혈액 검사만 하시고요. 본인의 혈압, 맥박, 가족력, 흡연 정도만 확인하신 다음에 본인이 집에서 운동해 보시면 돼요. 운동해 보시면서 내가 괜찮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운동하시는데 증상이 생기기 전에 그러면 검사 받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집에서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2-3번씩 해보시는 것이 아마도 체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유재호님 주셨는데요. 네, 67세 남자분이시고요. 왜소한 편이라고 하셨는데 오른쪽 저 꼭지를 맞추면 통증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죠? 신경 쓰인다고 하셨잖아요. 스타틴, 혈전용해제, 당뇨약, 골다공증, 빈혈치료제 드신다고 하셨는데요. 약 중에서 남자분들의 이 유방 통증을 만드는 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이 바로 혈압약이 있고요.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스타틴 같은 고지혈증 약도 그럴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달 전부터 아프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2달 전후, 1-2달 전부터 새롭게 복용하신 약이 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 약이 원인일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에 지금 복용하시는 약이 2달 훨씬 이전부터 복용하시던 약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약과의 연관성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남자분이신 경우도 유방암이나 유방염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외과, 유방외과 찾아가셔가지고요. 초음파 같은 거 하면 금방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초음파 검사 같은 거 한번 받아보시면 빨리, 그리고 현재 걱정하시는 신경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이정숙님까지 하고 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정숙님, 81세 된 어머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매 표현 좀 정겹긴 하지만 위내시경 받으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인 거야? 아닙니다, 어머님. 다만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좀 부담되는 게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내시경 같은 거 하다 보면 심장이나 또는 맥박, 혈압 같은 이제 혈관 관련된 장기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하도록 되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주의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81세 된 어머님이라 하시더라도 본인이 평상시에 운동도 잘하고 잘 지내시는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혀 위험하지 않을 것 같고요. 반면에 81세인데 뭐 운동 못 하시고 굉장히 쇠약해지신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굳이 내시경 하지 않고 위조용술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위 건강 체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름님까지 하고 그냥 또 제 강의 바로 넘어갈게요. 여름님 주셨는데요. 네, 대상포진 접종해서 대상포진 걸릴 수 있다는데 사실일까요? 하셨는데요. 대상포진 접종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우리나라에 기존에 있던 그 생백신은 요즘 잘 하지 않습니다. 특정 회사에서 나온 이제 백신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게 백신 접종하고요. 면역이 생기는 기간 동안에 대상포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접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대상포진은 다행히 중증도가 좀 심하지 않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맞긴 하셔야 되는데 맞고 나면 한 2-3일은 되게 아프기 때문에 저런 것들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름님이 연세가 있고 고위험 환자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좀 힘들더라도 한 번 맞으면 거의 한 10년 가까이 평생 면역이 된다고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2번 맞으면
거의 평생 동안 면역이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조금 무섭더라도 접종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제 강의로 가서 몇 장 남지 않은 강의를 마무리 빨리 하고 또 질문 주신 우리 애청자분들의 질문에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슴이 아프다라고 할 때는 예를 들면 17, 18살의 중학생이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과 저처럼 50대의 아저씨가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과 70대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프다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나이가 많을수록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면 심장병의 위험이 높다는 거. 이외에 혈압, 콜레스테롤, 담배, 혈당, 그다음에 운동 정도, 그다음에 직업, 그다음에 가족력, 성격 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감안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학생이 가슴 아프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꼭 껴안고 용돈 조금 줘서 보내면 가슴이 안 아픈 것 같고요. 70대 어머님, 아버님들이 가슴 아프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심장병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검사를 한번 해보시자라고 이렇게 강조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서 몇 가지 포함되는지도 보시면서 내 가슴이 아플 때 심장병이 있을 가능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병원에 가시면 하는 검사가 많이 있습니다. 심전도 기본적으로 하죠. 심장 혈액 검사에서 심근 효소 수치를 가지고 협심증, 심근경색 판단하기도 하고요. 심장 초음파 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거 이게 심장 초음파인데 과거에는 보험이 되지 않아서 꽤 비쌌지만 지금 보험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동 부하 검사, 가슴이 아프다고 하기 때문에 운동을 시키면서 가슴이 아픈지 보는 운동 부하 검사. 그래서 운동할 때 가슴이 아픈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위에 이제 핵의학 검사, 뭐 심장 MRI 검사, 뭐 페트 검사. 그리고 요즘 많이 이용하는 것이 관상동맥 석회화 CT 또는 관상동맥 조형 CT. 보시면 혈관이 아주 짤록하게 좁아진 것이 확인이 되죠. 이런 경우는 진단이 바로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이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과 치료의 끝판왕, 바로 제가 주로 하는 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혈관 안으로 물감을 사서 조영술을 하면서 필요하면 스텐트나 풍선으로 치료까지 하는 경우입니다. 환자분을 보시면 제 환자인데 65세 남자예요. 그러면 협심증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죠. 주로 일할 때 아프시다고 하셨고 지속시간은 2에서 3분이에요. 쉬면 금방 좋아지신대요. 조영술 해봤더니만 보시면 굉장히 좁아져 있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스텐트를 놓고 나면 아주 이뻐졌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런 짤록짤록하게 남아있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약을 잘 먹고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체중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관리해야 되는 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심근경색 환자 같은 경우 제가 주로 하는 시술은 이렇게 시술복을 입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막혀있는 혈관에 보시면 꽉 막혀 있습니다. 절사를 통과시켜서 풍선을 하게 되면 갑자기 안 보이는 혈관이 보이게 되죠. Y자 모양으로 보이게 되고 스텐트를 놓고 나면 뿅! 첫 번째 것과 비교해 보시면 전혀 다른 이렇게 혈관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게 한 길면 30분 내외 뭐 한두 시간 안에 다 끝나기 때문에 병원에만 빨리 오시면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케이스는 여기 39세 남자인데 가슴이 아프다고 왔는데 보니까 뒤쪽에 혈관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을 제거하고 스텐트를 놓고 나면 이렇게 뻥 뚫렸죠. 39세 남자인데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다고 왔는데 보니까 혈압, 고지혈증, 스트레스, 비만한 운동 부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심장병일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거죠. 하대 혈전을 제거하고 났더니만 실제로 혈전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경우였고요. 혈관이 좁아져 있지 않는데도 가슴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 주로 언제라 그랬죠? 술과 새벽에 아픕니다. 추운 겨울에 아픕니다. 보시면 원래 혈관이 멀쩡한데요. 이게 통증이 있을 때 보면 이렇게 혈관이 짜부라들었죠. 이게 혈관 경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돌연변이,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하는데 술만 안 먹으면 되고 혈관 경련을 예방하는 약만 잘 드셔도 굳이 스텐트나 시술 필요 없이 평생 동안 통증 없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병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장병의 특징은 주로 내가 움직일 때 아픕니다. 움직일 때 아프면서 숨이 차게 되고요. 30분 이상 잘 아프지 않습니다. 30분 이상 아프면 심근경색증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쓰러지거나 딱 봐도 많이 아픕니다. 근데 30분 이상 아픈데 멀쩡하다. 심장병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갑자기 생기고 움직이면 더 심해진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어제 움직일 때 아팠잖아요. 오늘도 아파야 돼요. 그러면 심장병이에요. 근데 어제 움직일 때 안 아팠어요. 오늘은 아파요. 그럼 내일은 또 안 아프잖아요. 아프다 안 아프다 불규칙적이다. 그러면 심장병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나오면 심장병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움직여 보시고 규칙적인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꼭 기억을 하시면 많은 가슴 통증을 만드는 질환 중에 심장병만 꼭꼭 집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빨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시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경희님께서 주셨어요. 고혈압 환자시고요.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감기 걸려서 혈압 재면 당연히 혈압이 높아요. 네, 높죠. 세 번째는 다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혈압을 잴 때는요. 아프지 말아야 되고요. 기분도 좋아야 되고요. 기분도 편안해야 되고요. 날씨도 춥거나 덥거나 비 오면 안 돼요. 그냥 가장 평안한 상태에서 혈압을 쟀는데 그 혈압이 정확한 혈압이에요. 감기 걸려서 열난다, 머리가 아프다, 열받았다 이럴 때 재는 혈압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감기 다 나으신 다음에 안정적일 때 혈압을 재시면 되는데 언제 잰다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 뜨고 난 다음에 한 번, 주무시기 전에 한 번, 하루에 2번만 재시면 돼요. 그 혈압이 가장 높은 혈압과 가장 낮은 혈압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때 측정하셔서 지금처럼 높으면 혈압약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 높지 않으면 지금 복용하신 혈압약이 아주 좋다라는 거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 나아롱마미님. 심방세동 시술하고 1년 지났는데 가끔 가슴이 쿵 한 번씩 내려앉는다고 하셨는데요. 제 시술을 보통 많이 하나요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부정맥 전문은 아니지만 답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면 심방세동 시술하셔도 시술 방법에 따라서요. 재발률이 20에서 30%, 많게는 40%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진료를 정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처럼 쿵 한 번씩 내려앉는 거는 아마도 심방세동보다는요. 심방세동과 비슷하긴 하지만 심방세동이 아닌 조기 심방수축이나 조기 심실수축 다른 종류일 가능성이 많아서 검사 받아보시고 아마도 괜찮다라고 안심하시는 그런 결과를 받으실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건강이 최고님 주셨어요. 95세 여성분이 신부전 알부민 저하증으로 부종 증상이 있다고 하셨어요. 기흉이 있어서 삭화내고 공기 제거하고 있죠. 치매도 심하신데 호흡 힘들 때 어떻게 케어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숨이 차실 만한 이유를 다 가지고 있죠. 심장이 나쁘시고요. 폐도 나쁘시죠. 또 하나 치매가 있으시고 알부민 저하증이 있으면 숨을 쉬는 근육도 사실은 힘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숨이 차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는 잘 드셔야죠. 영양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 있죠. 콩이나 두부 또는 고기 같은 살코기 같은 거 생선 같은 단백질 드시면서 근육을 좀 키우시면 그나마 가지고 계신 질환에 비해서 호흡곤란을 조금 적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안타깝지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해피님, 85세 아버님께서 척추 수술을 받으셨어요. 종아리까지 너무 시리고 발바닥도 아프다고 하시는데요. 당뇨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요. 척추 수술하시면서 또는 수술하시기 전에 척추 신경이 손상이 돼도 그럴 수 있어요. 둘 다 원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신경과 가셔가지고 진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혈관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기 때문에 연세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혈관 가능성은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발만 만져보거나 또는 간단한 발목 상완지수라는 검사를 받아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굳이 저한테 안 오셔도 되고 지금 다니시는 당뇨병 의료진한테 말씀하시면 검사 쉽게 이렇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해보시고 혹시나 거기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그때 저한테 오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또 연세 많으신데 움직이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주셨고요. 가슴과 가슴 사이가 숨을 들이킬 때 통증이 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늑간 신경통, 늑간 신경염, 관절통 같은 거고 눌리면 아픕니다.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시죠. 기침 감기, 기침 많이 하면 아파요. 기침하면서 이제 근육이 놀래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아픈 게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는 이 근육이 우리가 뭉쳐서 풀리는데 최소 2주, 4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심장병일 가능성보다는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타이레놀이나 아니면 수염 진통제 드시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운동, 이렇게 만세 운동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앞 채널에서, 그러니까 앞 시간에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육을 많은 만세 운동 하시면서 이렇게 가슴을 펴시면서요, 아픈 부위에다가 핫팩 같은 거 하시면 통증이 빨리 완화되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치료해 보시고요. 그래도 호전이 되지 않으면 그때 호흡기내과 쪽에 진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네. 저도 사실은 밤새서 도와드리고 싶지만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 저도 이제 퇴근하고 쉬기도 해야 되고 또 다음을 위해서 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제 강의 들어 주시고 네, 좋은 댓글 그다음에 문의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루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